보육이나 보육 쪽에 있는 교육국 쪽에 있는 분들은 다 하는 과정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언뜻 쉽게 넘어가 버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쉽게 넘어가 버리는 단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한 지가 벌써 38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을 청소년 사역하면서 계속 또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 속에 있으면서 학습자들, 그 다음에 저는 제 자식들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시설에서 교관장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다뤄봤고, 그 다음 대학 강단에서 한 10년 가르쳐봤고,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종합적인 감정, 어떤 정서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강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적극적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유럽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적극적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많이 부모 교육에 새로운 차원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는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 시작을 했었는데, 특별히 저는 어느 쪽이 시작했느냐면, 가출 청소년으로부터 청소년을 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 청소년이죠. 근데 이 문제 청소년, 일반 청소년들은 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문제 청소년,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 왜 이들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할까? 못하는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이 청소년들을 제가 학교를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얘네들을 케어하는 가운데 많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청소년,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3분의 1은 제가 놓쳤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놓쳤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시간이 청소년을 하다가 유아를 하는, 제가 그 유치원 했다는 것을 한 9년 하면서요. 9년 하면서, 유아들의 문제가 곧 청소년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발달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발달 심리가 중요하구나. 사실 여기까지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 나타나는 것이 주로 이제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문제 행동이 청소년 때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잘 발견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행동을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심리정서적 인지라기보다는 심리정서적 요인이 많더라. 심리정서적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심리학입니다. 발달심리학은 유아교육학과나 청소년 쪽에서, 교육학과 쪽에서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했는 사람들, 4년을 전공하고 4년을 혹은 2년, 3년을 석박사를 했는 사람들마저도 이 발달심리에 대해서,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시 행동 쪽에서 역으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시기에 심리정서가 여기까지 미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거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부모와 같이 오래된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것이 발달되니까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거 아닌가요? 예. 만약에 발달 과정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이제 아동기까지요. 아동기까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학교에 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많이 하는 시기는 이 시기밖에 없더라. 그럼 이 시기 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예요. 심리정신을 다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유아 때 문제 행동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어쩌면 거의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일 수가 있다. 아니면 특별히 출산 시에 사고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부분이더라. 그럼 이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모학에서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부모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 과거에는 부모 역할, 부모 교육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적극적 부모 교육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부모 교육. 그래서 부모 교육학 중에서 적극적 부모 교육이 새로운 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부제로 담고 그러나 좀 더 강조를 하자. 조금 더 부모의 역할을 강조를 하자. 어느 시기에? 이 시기에. 좀 더 확대돼서 여기까지. 사실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게 될 자아, 정체감.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또래들과 만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도덕성, 그 다음에 성 문제 나옵니다. 청소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청소년기 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달 심리 과정에서 심리 정서가 계속 발달되면서 획득해야 될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가업이 에릭슨은 자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 또한 청소년기를 다뤄보니까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뭐냐? 자정체감이다. 그럼 청소년기를 정의할 적에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10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된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9세부터 24세까지 대학 4학년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나 우리가 발달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냥 1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년기, 대학기 말고요. 초중 고등학생. 그걸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성문제 계속 청소년 과정에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청소년이 그러면은 이슈가 된 게 뭐냐? 자정체감과 관련해서 자정체감을 강조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로 발달. 요즘은 진로 발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로 발달을 다루지 아니하면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역시 아직은 독자적인 청년의 새로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독립 시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면 아직도 부모의 역할 중에 해당되어 있는 대상자가 청소년까지죠. 그러나 손은 덜 가는 대상 청소년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대상은 유아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때까지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이다가 여기서 가면 갈수록 소극적이 되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까지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바로 기본 과정의 이론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의 이론적 부분인데요. 이러한 것 중에서 청소년기, 아동 청소년기 되면은 이런 자정, 체감, 도덕성, 성과 관련돼서 중요하고 진로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진로가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학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진로 중심의 학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로는 무시해버리고 지금은 학습만 돋보이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올바른 적극적 부모 역할이냐? 아닙니다. 네, 마침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기보다는 강조해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21년, 22년까지 한 3년에 걸친 코로나 이후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고요. 한 시대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금은 어떤 학습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이 바로 AI라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나요? 진로잖아요. 그죠? 자신의 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는 진로나 학습이나 우리가 같은 입장에 놓고 수레바퀴 양 바퀴처럼 생각을 하고 함께 생각을 하는 어느 시기에 청소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적극적인 수동적이 아닌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저는 바로 새로운 영어를 썼죠. 제가 새로운 부모 교육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부모 교육이라는 말이 그럼 뭐냐? 부모 교육학종에 있느냐? 부모학에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적극적 부모 역할을 영유아 때부터 언제까지요? 청소년기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 가정에서 역할을 하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를 달았죠. 적극적 부모 역할 중심의 새로운 부모 교육을 하자.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자? 새로운 말을 안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가게 하자. 그 안산의 출발 태동이 1, 2, 3기, 4기 이렇게 해서 각 기수별로 현재까지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황효진 선생님이 저하고 함께 했던 이 스터디 내용을 담아서 이북을 만드신다고 책을 교환을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 저를 이제 추천사를 부탁해서 제가 추천 써드리고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그 책을 내실 거예요. 이북으로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1, 2, 3기가 모여서 함께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안산에서 새로운 부모 교육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문화 도시잖아요. 특별히 다문화 도시의 다문화 부모님들을 향한 부모 교육은 지금 국가 자체가 강조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의 민정책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문화가 이제 우리 안산은 상호문화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외국인들이
자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살게 되고 그 자연들이 살게 되면서 현재 선주민과 함께 어떻게 협력해서 어떤 지역 사회와 국가 사회, 세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가게 하려면은 저는 새로운 부모 교육, 적극적 부모 역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제가 새로운 부모 교육을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오늘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자아적 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적어도 청소년기에 적극적 부모 역할을 해야 될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인가, 발달과학을 생애 발달 주기에 맞는 발달과학들을 우리가 그동안 다 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아적 체감만 하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로 학습 쪽에 진로 제가 좀 일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아적 체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아적 체감 여러분들 논의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새로운 부모 교육 안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것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과정은 기본 과정은 이러한 이론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강사로 역할을 하지만은 강사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그 강의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일까? 예.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강의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강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까? 예.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아가서 자기 가정에서 이웃으로 전파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파되게까지 하는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강의 스킬을 이제 심화 과정 때는 전부 강의 스킬만, 그래서 한 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할 적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본인의 약점, 본인의 강점을 파악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심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만 받아서 될 것인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훈련해서 전파까지 해야 됩니다. 전파까지. 그러니까 전파까지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체인지 메이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겠다. 모든 과정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요, 모든 교육의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스킬 중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 대부분은 교육, 티칭이라고 합니다. 예,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인지 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체인지 메이커는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전파를. 제가 새로운 부모 교육을 안산에서 전국적으로 전파하자라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체인지 메이커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전부 체인지 메이커로 만드는 목적이, 최종의 체인지 메이커로 만드는 목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부모 교육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 가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정, 지역 사회, 나아가서 국가 사회, 세계 사회로 파급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체인지 메이커인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데 말로 변화시키고 이론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전파되게 하는 사람, 퍼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 저는 바로 이 새로운 부모 교육이 체인지 메이커 운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다 체인지 메이커를 한다면은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족의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다 체인지 메이커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 자기 자국에서 어떤 문화, 자국에서의 어떤 좋은 점들을 이 한국에 와서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고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분은 그 자국의 체인지 메이커예요. 저는 한국 사회가 조만간에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까지의 어떤 용어를 정리한다면은 바로 체인지 메이커다. 그리고 어떤 가르쳐서 영향을 줘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이런 교육 상황에서 가장 최신 스킬이 바로 체인지 메이커. 가장 최근에 이 스킬이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심화과정은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전부 한 분의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한번 전체 개요를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오늘 어디에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음 우리가 심화과정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제가 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거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하기 전에 진로를 좀 지난번에 마무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좀 마무리하고 자정체감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여기 진로 있네. 자정체감만 열어놓으시고요. 예. 진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 진로라는 진로 발달 그리고 진로 코칭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새로운 한 30시간 이상, 보통 제가 처음에는 진로 코칭을 한 72시간 했거든요. 72시간을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진로 코치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과정까지, 진로 체험을 지도하는 과정까지 제가 72시간을 교육을 했었는데 그 시간을 다 못하고 진로가 무엇인가, 진로 발달이 학습과 무슨 관련이 있고 우리 아동 청소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만 조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로라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의미만 잠시 좀 개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로가 제대로 되려면은 여러분 진로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공감하시죠? 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니 어쩌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목표가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 목표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킨 존재는 누구일까요? 다른 동물인가요?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목표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
그 인간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인간은 발달해 왔다. 이 지구촌은 발달해 온 걸 생각하면은 지구촌을 발달시킨 존재는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역할 속에서 한 인간을 봤을 때, 태어난 인간을 봤을 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아니, 어쩌면 내가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부모는?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그것이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지구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까? 여러분 혹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잉태된 순간 인간은 바로 뭘 가지고 있느냐?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직립원인이다. 우리가 직립으로 선 존재다. 네 발이 아니고 두 발로 서 있는 존재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목표는 많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목표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들을 가늠하면서 부모 역할이 일찍부터 이 목표를 찾도록 노력해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부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 부모 역할 중에서 한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 지향성 이게요, 유아 때 목표 지향성을 자주 대화한 부모와 자녀는 부모에게도 목표가 있지만은 자녀에게는 이 목표를 찾습니다. 이 목표를. 제가 외손녀 셋이 있는데 셋 중에 둘은 목표를 찾았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둘째 놈이 아직 목표가 없고요.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그 어릴 때부터 잘 그렸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잘 그려요. 근데 저는 걔가 어휘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말도 아주 잘해요. 아주 잘 구사해요. 그게 유아 때 제가 그걸 발견해서 너는 앞으로 PD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지금 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 엄청 그림을 잘 셋 중에서 외손녀 셋 중에서 둘째 놈이 그림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자기 이제 외할머니가 저희 집사람이 가서 훈육을 하고 있거든요. 딸 대신 딸은 카이스트 교수니까 사위도 일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고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놈, 셋째 놈은 다 목표가 있어요. 첫째 놈은 자기 목표대로 그대로 갖고 셋째 놈은 자기는 그 과학자 아니면 치의학자 아니면은 생화학자 이 사람들 지금은 대전 충남대학에서 영재 훈련소에도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둘째 놈이 안 돼 있어서 첫째 놈, 셋째 놈은 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둘째 놈이 목표가 없어서 제가 이것 빨리 찾도록 당신이 도와주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한다는데 아직도 본인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지금 고2인데 헷갈리면 어떡하느냐. 아직도 못 정하는 답답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지향성은 유아 때예요. 유아 때부터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가 첫 번째 자신의 진로입니다. 태어났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첫 번째 목표를 향하여 방향이 정해진 사람과 안 정해진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안 정해진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정해지면은 그 길을 갈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목표 지향성이라는 말은 방향이 정해졌다. 방향. 그러면은 현재와 이루어질 미래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면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목표 지향성은 목표 관리가 될 거고요. 이게 목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정해지면은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면은 현재 시점과 이 시점의 차이가 갭이 시간이잖아. 그죠? 요거를 잘 관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만 잘 되면 나중에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기 때 꼭 달성해야 될 것이 바로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를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주도성 나온 적에 자기주도성 3세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3세에서 5세 때 획득되는 자기주도성이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 생기면 시간 관리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현재와 미래 사이에 20년 사이다. 그러면은 1년씩 거면 이게 몇 개 나오나요? 20개, 20년 계획이 나옵니다. 20년 계획을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어딜까라는, 왜?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자기가 알게 되죠. 그걸 우리가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시간 관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초, 중, 고, 대, 그리고 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 시간 관리 아닌가요? 그런데 학습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학습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목표 지향성이 지난번에 제가 학습 코칭 한 적에 학습 중에서 동기 요인 중에 목표 지향성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동기, 인지, 행동 요인 중에서 동기 중에 학습이 잘 되려면 동기 중에 4가지 중에 뭐죠? 목표 지향성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목표 지향성. 이걸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걸 바로 진로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다다르는 거. 예. 보세요. 진로가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갈 진자에다가 길로자입니다. 나아갈 진, 어디를요? 한 방향을 향하여. 내가 꿈, 비전, 목표를 설정하는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긴다. 이걸 그대로 가면 시간 관리, 목표 관리 하면서 획득해야 될 무슨 관리요? 학습 관리 하게 되죠. 자, 공부 잘하는 비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진로가 확실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비결. 예, 목표가 없으면 이거 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반드시 획득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표입니다. 꿈입니다. 예.
근데 이걸 청소년 때 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영유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지도록 해야 되느냐?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내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꿈을 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꿈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절제력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발달 과업들 쭉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애 시기별로 발달 시기별로 과업에 달성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도성이다. 이거 언제부터요? 3세부터 5세 사이에 기본적으로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 네. 주도성이 생겨야 나중에 절제력도 생기고요. 예, 회복 능력도 생기고, 예, 결국에는 뭐까지 생기느냐? 자아 정체감 확립까지 된다라는 거죠. 자아 정체감, 주도성 결과 자아 정체감을 확립했을 때에 뭘 말하느냐? 자아 정체감이 확립됐다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예. 자아 정체감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모두 미리 다 아는 걸 말합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역할을 받아서 어떻게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이다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나아가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볼게요. 미리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제가 목표 지향성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모두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미리 내가 다 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단계를 달성했다. 그럼 2단계도 3단계도 4단계도 누가 해야 되죠?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절제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인가? 학자들은 보통 11, 2세에서 24, 5세 때까지는 획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아정체감 확립을 이 시기에 해라.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 에릭슨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에릭슨이 적어도 이때는 약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반드시 획득해라. 근데 자아 개념을 자아 정체감 확립을 했는데 생겨야 자존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생기고 유능감도 생기고 성실감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런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 목표를 설정해 살아갈 적에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 또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 또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거 달성할 거야 하는 사람이 뭘 만들까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관심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팔로워들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중요하다. 팔로워가 아니고 내가 리더를 해나가는 사람. 그러면 세상의 리더는 보니까 한 10%밖에 안 돼요. 10%가 나머지 90%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 부모 역할, 새로운 부모 역할, 바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점에 바로 자아정체감이 있고 이 자아정체감은 학습, 진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언제 형성해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늦어도 형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있는 사람들 30대, 40대, 50대 가면서까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100% 중에서 10%가 끌고 나머지 90%는 팔로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남이 한국 속담이 이랬습니다. 누가 작물 실컷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시장에 뭘 가지고 가죠? 그 농산물을 가지고 팔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걸음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시장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음지고 가는데 걸음지고 가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걸음도 효과가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걸음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지고 바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열심히 경쟁한 사람은 바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삶을 윤택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걸음지고 따라간 사람은 결국에는 그냥 빈 것으로 돌아왔죠. 인생의 빈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에릭슨이 나중에 8단계 제일 끝에 뭐죠? 절망감이었죠. 통합감이 아니고 절망감.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해서는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시기는 청소년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것이 바로 진로의 첫 단계입니다. 이 진로의 첫 단계,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해된다는 건 그 전에 여러분 잘 알죠? 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립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확하게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바로 뭐가 확실하다는 거죠? 목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의 꿈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꿈을 일찍이 발견했고 일찍이 알고 있고 일찍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은 어떤 것인가? 나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네. 이런 특성들, 그리고 나는 어떤 지능이 높은가? 네.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나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 자, 이 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거기에 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뭘 좀 더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가는데 이 역할을 하는데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겠고 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사실 청년들의 그 발달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직업이죠. 맞습니까? 직업을 통해 뭘 가져오냐? 소득을 가져오니까 경제수단이 생기는 거죠. 경제수단을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갈 사람 어디서 갈 것인가? 예, 어떻게 갈 것인가 정해지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직업
통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직업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어떤 지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봐야 돼. 맞죠? 네. 이것이 서로 뭐 되게 되잖아요? 일치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진로라고 해요. 자, 보세요. 요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다. 예. 의사다. 그럼 의과대학을 나와야죠. 의과대학. 그죠? 예. 그럼 고등학교 공부 잘해야 돼. 중학교도 공부 잘해야 돼. 초등학교도 정리를 잘해야 돼. 이게 뭔가요? 학습입니다. 학습 관리를 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어디로 간다? 전공을. 예. 어디로 간다? 의과대학을 간다. 그리고 결국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어가는 것.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제 청년이 되면은 부모의 역할을 안 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적에 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직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요즘은 창업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업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요? 일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은 어떤 전문 직업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꿈을 가진 것, 목표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나를 쭉 설명하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직업하고 같은 직업을 갖춰줘야 내가 이 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자아 성취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성취감을 가졌을 적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은 뭔가요? 최종 목적인 추상적인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건 뭔가요? 직업을 가지고 만족을 나타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만족을 나타냈을 때, 예,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수단, 생활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직업을 갖는, 일을 갖는 걸 말해요. 일을 갖는. 그래서 사실 직업이 어떤 직업군이 있고 또 어떤 전공이 있고 어떤 일의 모습은 뭐고 창업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진로학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기 때까지 중요한 것은 나와 직업 이해가 서로 일치되도록, 이것이 일치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도 검사하고 이것도 알려줘서 너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런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해준 조력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진로 코치라, 진로 상담가라고. 예, 여러분, 이 진로 코치는 그러면은 전문가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새로운 부모 역할에서, 새로운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또 한 축이 바로 뭘까요? 진로다. 진로다. 학습도 있고 발달 심리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축이 진로다. 그럼 진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이거부터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진로는, 그럼 진로 코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직업을 분석해야 돼요. 이런 분석 자료, 통계 자료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업 분석을 하고 나를 이해해서, 특별히 내가 잘하고 그쪽에 지능이 높고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에 맞다, 이것이 직업하고 맞게 연결되어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홀랜드 검사라고 합니다. 홀랜드 검사는
개인의 성격과 직업의 성격을 일치시켜 놓은 검사를 홀랜더 검사라고. 그래서 홀랜더 검사를 통해서 나를 분석하는 자료가 바로 직업의 나와 같은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지능이 8가지 지능 혹은 9가지 지능으로 해서 그 지능에 맞는 그 지능을 강점 지능으로 써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한 30년 됐습니다만 바로 그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로 할적에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홀랜더 검사와 다중지능 검사 정도만 잘하면은 아마 진로 코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춰서 제가 진로 할적에 바로 이 2가지 검사를 하게 하고 훈련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심화과정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돼서요. 잠시 쉬었다가 자정체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